안녕하세요. This is Mia. It's Mia here. 댄서 및 안무가로 활동 중인 It's Mia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활동명을 미아로 정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뭔가 임팩트가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Hi, my name is Mia 이렇게도 하지만 Hi, this is Mia, it's Mia 이런 식으로 it's를 붙여서 한단 말이죠. 뭔가 내 이름 자체가 it's Mia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it's의 어퍼스트로피를 빼고 그냥 ITSMIA 이렇게 it's Mia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편이거든요. 이제 무례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솔직함이 있고 이제 정말 그런 담백한 솔직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솔직함을 가지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항상 그 대상이 누가 됐든 타인이 됐든 내가 됐든 춤이 됐든 물건이 됐든 환경이 됐든 좀 솔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최대한 많이 아끼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의 그런 점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춤을 처음 시작했다, 춤을 처음 접했다라는 개념이라면 2011년 정도? 제가 그때 당시 학원에 갔을 때 저한테는 이제 걸스 힙합 아니면 K-pop 이런 클래스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린 여자친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무조건 팝핀을 배워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블로그 같은 데서 팝핀을 하시는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그게 너무 멋있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팝핀만 한 1년 정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장르들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힙합, 하우스, 그 다음에 와킹 팀도 살짝 잠깐 했었어요. 사실 지금 계속 춤을 추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시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지금의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제 안무에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팝핀에서 가져온 요소들, 하우스에서 가져온 요소들. 근데 그게 어떤 한 특정 장르에서 이 부분을 내가 가져다가 써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추면서 이제 제 몸에 배는 거죠. 그런 장르들이. 그래서 그냥 제 몸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춤 스타일이나 어떤 사람의 춤을 말로 정의하는 거를 좀 지향하는 편인데 뭔가 비유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는데 이제 그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갑자기 이제 큐레이터 선생님이 작품 해설을 막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 작품은 여러분 코끼리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자 보십시오. 딱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끼리를 막 보이지 않는 코끼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먼저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 춤은 뭐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감정이 녹아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은 그런 보이지 않는 투명 박스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춤이 이제 비언어적 예술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을 하고 언어가 생기고 소통을 하기 이전에 언어가 없을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저희는 춤을 추고 이게 이제 소통 방식이었던 건데 춤은 추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춤의 모양을 만들기까지 영향을 받았던 춤이나 안무가분들이 계세요? 사실 처음 춤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댄서들과 안무가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래서 더더욱이 뭔가 이렇게 몇 명 뭐 누구 이렇게 꼽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춤을 혼자 추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학원 수업에 가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추고, 팀에 있으면 팀원들이랑 춤을 같이 추고, 대회에 나가면 대회에 얼마나 많은 댄서들이 모이고, 배틀 현장에 가면 거기 너무 많은 댄서들이 있고, 이건 진짜 진심인데 지금까지 춤을 처음에서 만났던 그 모든 댄서들에게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어떠한 뭐랄까 크고 작은 이런 흔적들을 남겨주고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창작을 할 때 대체적으로 저는 창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살짝 느낌대로 가는 게 크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창작물이 너무 뻔하진 않은가 라는 걸 항상 검열을 해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창작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형상화가 됐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 세 번째로는 그 창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기준이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어떠한 아티스트를 위해서 만든 창작물이다 라고 하면 이 모든 짜임새가 이 아티스트와 어울리는가, 아티스트를 고려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겠고, 수업 안무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안무에서 학생들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것, 꼭 찝어줘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창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을 할 때 본인만의 루틴이 다들 조금씩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심연님 일반적으로 어떻게 창작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창작을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악이. 물론 음악이 없어도 창작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 마음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들었을 때 와, 이 음악 진짜 좋은데? 말고 그냥 들으면 그 여기로 느껴지는, 이 심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만나면 그 음악이 저한테 주는 그 느낌 그대로를 좀 안무에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음악의 느낌, 바이브, 그리고 가사나 그 아티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뭐 음악 가사가 어젯밤에 뭐 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이러는데 막 갑자기 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매치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음악에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겠거든요.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이 음악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그 본질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제가 느낀 그 감정들과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연님들 사실 그런 답변을 써주셨거든요. 본인의 개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개성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만의 색깔, 저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어떻게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 개성이 어딨지? 내 스타일이 어딨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닥달한다고 조급해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없었던 게 막 뿅 하고 생긴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선택들, 그리고 내가 듣는 음악들, 내가 보는 영화들,
사실 이런 게 다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를 그냥 조금 더 나한테 집중한 채로, 내 느낌에 집중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내 테이스트라고 하죠. 내 취향이 생기고 이 사람이 먼저 완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춤을 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팀 생활을 오래 했죠. 거의 한 7, 8년 정도 했으니까 팀 생활을 하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값진 시간이고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잘하면서 저도 제 생각이 생기고 제가 선호하는 춤의 스타일이 생기고 저만의 기준이 생기고 하다 보니 혼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정말 홀로서기는 2020년부터였던 것 같고, 한국에서 정규 수업도 하고 있었고 방송 일도 좀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엔터 일도 하게 되고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흔히 말하는 현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순수한 궁금증인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계속하는 게 그게 너무 꾸며내는 것 같고 거짓인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제안이 왔어요. 중국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수업하면서 지내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한국에 있고 친구들도 한국에 있고 나는 중국말도 하나도 못하고, 근데 사실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겠다고 했죠. 수업을 하고 지내다가 약속된 5개월이 끝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 여기 더 있어보겠다고 했어요.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다 포트폴리오 만들고 친구들 사귀고 커넥션 만들고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워크샵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있었던 그 상하이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정말 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기에 제가 안과 바깥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 향했던 그 관심들을 오로지 나한테만 돌리는 거죠.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제 나보다 성장을 했나? 이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사실 그 경험이 그 타지에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답답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서 워크숍을 열고 싶어. 물어나 보자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물어봐요, 공손하게. 나 이런 댄서인데 한국에서 왔고 내 레즈미 같이 보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너무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을 하는 걸 그래도 가장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람차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서로 소통이 되는 그 느낌, 그리고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수업에서 오는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기까지
많은 경험과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춤을 잘 추는 댄서와 좋은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수업을 했던 저를 돌아보자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저 자신한테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수업에 오는 학생들, 이 사람들보다 뭔가 내 춤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고 더 많은 수업을 제가 듣기도 하고 더 많은 수업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행위구나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의가 넘쳤었던 때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근데 이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평균치를 유지하되 여기서 만약에 더 배움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볼 수 있게끔 그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느끼는 게 무엇일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해외에 나가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거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내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거 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좋을까? 그게 이제 곧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수업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학생들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Start squeezing and you won't let go. When you put a little keep telling me how much you love me. When you put a little when you put a little bit of Hey boy,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t.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na give it to.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Put a Little Infinite 안무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안무를 꼽아봤고요. 사실 이 안무가 정말 빨리 나왔어요. 거의 한 20분? 뭔가 이 안무를 기점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특별한 안무죠. 그 영상은 되게 저의 민낯과도 같은 영상이에요.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알몸과도 같은 영상? 그게 이제 제가 제목에도 써놨다시피 프리스타일 비디오예요. 제가 상하이에 있을 때 촬영을 했던 영상이고 그때 당시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우울증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제 뭐 가족들도 저는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었고 뭔가 되게 불확실했던 거죠. 불안정하고 근데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타지니까 그게 좀 2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Isn't it lovely? All alone, heart made of glass, my mind of stone. Tear me to pieces, skin and bone. Hello, welcome home. 그랬었는데 그 노래를 제가 듣게 된 거죠. 빌리 아일리시. 그 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뭔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다가왔는데 이러한 지금 현 상황조차도 예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상을 정말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 나 자신을 담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Wanna feel alive outside. I can't fight my fear. Isn't it lovely? All alone, heart made of glass, my mind of stone. Back to you, yeah. Put your loving hand out. 그 영상이야말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멋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보보 오빠랑 비질로 오빠랑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제가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보보 오빠랑 비질로 오빠랑 딱 만난 거예요. 오빠들 너무 흔쾌히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죠. Back to you, yeah. Put your loving hand out, darling. Back to you, yeah. Put your loving hand out. Back to you. 그 영상 자체가 뭔가 되게 영화처럼 찍고 싶다는 느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엘빈 오빠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그게 너무 이제 잘 나왔죠. 그 영상을 릴리즈하고 난 다음에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반응이 뜨겁다고 느끼지를 못했어가지고 나는 되게 멋있는데 좀 아쉽다.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홍보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는 오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면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났을 텐데 이제 제 새로운 영상이 Escapism이라고 제 새로운 영상이 이제 릴리즈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보시고 유튜브 가서 보시고 라이크스 눌러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멋진 여성 댄서분들과 함께한 멋진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빛나고 겸손한 미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